하루 동안 터져나온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골라 방송하는 나라의 TV. 나라의 TV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니 따뜻한 구독료 후원 성원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달 4일 법원이 학원, 독서실 대상 방역 폐쇄 행정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최근 신청인 측에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없느냐며 두 차례 회유성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측은 법원 결정 직후 즉시 항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아니, 행정부가 법원을 얼마나 압박했으면 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에게 소송 소취 반려를 종용했을까 싶기까지 한데요. 한마디로 문재인 극좌 정권에서의 대한민국 삼권 분립 따위는 완전 개나 줘버린 정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듣게문들 보고 있나? 니들이 계속 욕하는 박근혜 이명박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박근혜 이명박 때 독재라고 뻘소리하던 애들 지금 이게 독재면 넌 깜빵 이미 갔다라는 뻘소리하고 있지라고 비꼬았습니다. 선관위 상임위원 임기를 꼬박 채운 뒤 무슨 욕심이 남았는지 비상임위원을 하겠다고 들이대고 있는 조혜주.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모르는 조혜주의 공직자의 말년은 추하기만 한데요.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려고 애쓰는 2,900명의 선관위 직원들이 이런 조혜주의 행보를 수치라고 여기며 단체로 들고 일어나자 결국 조혜주는 사퇴했다고 합니다. 이는 선관위 60년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소식통들은 선관위가 1963년 설립된 이래 전 직원이 만장일치로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에 따라 조혜주 상임위원은 상당한 부담에 시달린 끝에 청와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재차 사표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바로 이런 꼬라지가 문재인이 2017년 대통령 취임사에서 말했던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였던 겁니다. 민주당 노인네 이해찬이가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록 중 내가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굉장히 심각한 말이다. 그런 말을 처음 듣는다며 공인의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개인 이해관계로 인식하는 그런 수준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이 사람 무슨 치매에 걸린 것은 아닐 테고 지난 대선에서 이번에 집권하면 극우 보수 세력 완전 괴멸시켜야 한다고 연병 떨었던 당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해찬이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심지어 대선 후보 당사자인 문재인이는 가짜 보수 티령질 늘어놓으며 불태우자고도 했지요. 이해찬 씨, 민주당에서 이따구로 말했던 건 괜찮단 건가요? 민주당의 이중잣대 내로남불 짓거리는 이뿐만이 아니죠. 김건희 씨가 아무리 강골 기질을 가진 여성이라 할지라도 해외 순방 의장 서열대에서 대통령보다 먼저 앞서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 동포간담회에서 한복 입은 채로 강남 스타일 말 춤추는 영부인 품위에 어울리지도 않는 장면 연출도 없을 것 같고 또 단독으로 해외 나가면서 대통령만 이용 가능한 전용기를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나라의 TV 생각인데요. 이런 김정숙의 행보에 국민은 불편해하고 있는데도 민주좌파 진영은 그냥 침묵을 지켰지요. 왜 내 편이기에 침묵한 건가요? 그에 반해 왜 김건희 씨에겐 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감치 예단까지 해가며 최순실 프레임까지 더 씌우며 별지랄 같은 헛소리들을 하고 자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김지은 씨를 겨냥해 김지은 씨는 왜 김건희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나라고 직격했습니다. 지난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소연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김지은 씨는 무슨 최고 존엄 성녀인가라며 김지은 씨는 본인 개인의 사건을 JTBC에 나가서 공론화시킨 당사자이고 전 국민이 본인 사건을 다 알게 해놓고 해당 사건에 대해 사적인 대화로 개인의 생각을 말하지 말라는 건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아니면 무슨 역사 왜곡금지법처럼 김지은 사건 왜곡금지법이라도 있나라면서 명시적 폭행 협박이 드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이 안희정 지사에 대한 충심과 애증을 드러낸 메시지 등의 증거가 공개되었던 사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해당 사건을 불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다. 김지은 씨는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 다 찾아내서 사과받을 건가라며 저는 한 개인으로서
해당 판결에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내왔다. 법조인으로서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사용한 대법원 판결문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어 미래통합당 비대위 체제에서 강령의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넣을 때도 오세라비 작가님과 함께 거의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명시적으로 내놓았던 사람이라며 김지은 씨, 김건희 대표에게 사과를 강요하지 말라. 본인 일은 본인이 해결하라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적 언급이 불편하면 공론화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쌍욕 등을 담은 모욕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 개인 간 사적 대화로서 공론화된 사건에 대해 어떠한 평판을 하더라도 사과를 강요할 수 없다면서 김건희 대표의 솔직한 생각을 가지고 사과를 강요하는 일은 명백히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에 공감이 갑니다. 김지은 씨는 사적인 대화로 개인의 의사를 밝힌 김건희 씨에게 사과 요구하기보단 김건희 씨 의사와 상관없이 해당 녹취 파일을 공개한 MBC에 사과를 요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적인 자리에선 무슨 말을 못해요? 우리 공화당 조원진 후보는 20일 김치, 한복을 비롯한 전통 문화의 세계화로 문화강국 코리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조원진 후보는 문재인 정권은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한복, 김치를 자기들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해도 중국의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굴욕적인 친중 정권이라며 김치, 한복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세계화해 문화강국 코리아로 중국의 콧대를 꺾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중국의 알몸 김치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중국이 김치의 원조인양, 한복의 원조인양 떠드는 것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 우리의 강력한 문화적 힘으로 중국을 제압해야 한다라며 중국의 동북공정, 김치공정, 한복공정을 문화강국 코리아로 반드시 막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원진 후보는 한복 세계화, 김치 세계화와 함께 고구려와 발해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30개에 달하는 차이나타운을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문화 콘텐츠, 미래 콘텐츠가 있는 도시로 만들고 대학에서 운영하는 공자학원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원진 후보는 제2코드에 반드시 참여해 자유우방 국가들과 반중 안보 블록을 형성할 것이라며 강력한 문화강국 코리아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위상을 높이고 세계 속의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우뚝 세우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억지스러운 동북공정으로 생성된 조원진 후보의 이런 반중 정책들은 윤석열 후보도 충분히 감토해볼 만한 사안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지난 19일 윤석열 후보를 만나 자신의 측근들에 대한 재보궐선거 전략 공천을 요구한 모양인데요. 윤석열 후보는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이 제안한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 방안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홍준표 의원과의 원팀 구성이 다시 멀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20일 오전 당사에서 연말정산과 반려동물, 유아 돌봄 관련 공약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주고받은 질의응답에서 홍준표 의원의 공천 제안을 받을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 공정한 원칙에 따라서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저는 공천 문제에는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특히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관위가 공정하게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공천을 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세워놨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추천한 인사를 바로 전략 공천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이에 홍준표 의원이 20일 어떻게 윤석열 후보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느냐며 방자하다. 그건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기들끼리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람이 대선을 이끌어서 대선이 되겠느냐고 비판했는데요. 홍준표 의원, 정말 사람이 징그러울 정도로 구차하고 누추해지고 있는데요. 아직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대단한 줄 아나 봅니다. 불과 며칠 전 침묵 선언한 대로 그냥 가만히 대선판 구경이나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도와주는 겁니다. 박영향님, 어려운 처지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구독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